여기 있는 이 집은 아주 유명한 곳입니다. 여기는 미국 뉴욕의 외곽에 위치한 작은 동네 아미타빌이라는 곳에서 유령 귀신 들린 곳으로 아주 유명한 집이죠.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1974년 11월 3일 새벽 3시 15분 이 집에서 6명의 가족이 처참하게 살해당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당시에 그 집에서 화목하게 살고 있던 바로 이 가족이었는데요. 새벽에 잠을 자고 있던 이 가족 6명이 무참히 살해당해요. 미국에서 아주 유명한 사건입니다. 누가 살해를 당했냐면 43세 아버지와 42세 어머니, 그리고 23살, 18살, 13살, 11살, 9살짜리 꼬마까지 가족이 다 살해를 당합니다. 이 사진엔 5명인데 여기 있잖아요. 자, 그렇다면 그걸 누가 죽인 걸까요? 사진에서는 7명인데요? 네, 왜냐면 이 사진 속에 범인이 있거든요. 이 사진 속에 6명만 죽었습니다. 그리고 1명이 자신의 가족을 다 죽인 거죠. 두 번째 사진에 있는 로날드 데페로라는 장남이에요. 두 번째 사진 보이세요? 여기 있는 거. 이 로널드 데페로가 장남인데요. 장남이 새벽에 자신의 가족을 다 몰살시킵니다. 그리고 그는 자백을 하게 돼요. 내가 내 부모와 형제들을 총으로 쏴서 죽였다고요. 경찰한테 자기가 가서 자백했어. 이렇게 끔찍한 살을 자기가 저질렀다고. 곧바로 그는 경찰에 잡혀갔고 재판에 회부됐고 그는 종신형을 받았어요. 그런데 의문인 거예요. 왜? 왜 사랑하는 네 가족들이 이렇게 대가족이 화목하게 살고 있는데 왜 네 가족을 죽여? 그는 어떤 알 수 없는 목소리에 이끌려서 자신의 가족들을 죽였다고 증언했어요. 그래서 이 아미티빌 저택의 살인사건은 아주 유명한 미스테리 사건이죠. 자, 그랬던 이 집에 그렇게 처참했던 살인사건이 벌어지고 나서요. 다른 가족이 이사를 오게 됩니다. 1년 후에요. 이 집이 이제 아무리 사람이 많이 죽었으니까 아무도 사고 싶어 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 집이 경매에 나왔어요. 경매에 집이 싸게 나온 거야. 그러니까 조지라는 사람이 이거 괜찮다 하면서 자신의 가족들과 함께 이 집에 이사 들어오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집을 이제 매입을 하면서요. 경매를 해서 매입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판사가 이 동네 사정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이제 가장인 조지한테 얘기를 해준 거예요. 당신 알고 있어요? 이 집에서 6명의 가족이 다 몰살당한 곳이라고. 게다가 여기 가족도 없고 이래서 이 집에는 당시에 그들이 살해당했을 때 쓰던 물건들이 그대로 있어요. 살해당했을 때요? 이게 실제로 그 살해당하고 나서 이제 현장이 처리되는 그 사진인데 이제 인터넷에 있어서 제가 좀 참고 사진으로 가져왔어요. 가족이 다 몰살당하고 형은 잡혀갔잖아. 그러니까 누가 이 집을 정리를 못한 거야. 친척들이 이 집을 정리를 못 해준 거야. 그리고 사건 현장이다 보니까 또 제대로 할 수가 없고, 그래서 이 집이 1년이 지났는데 물론 사건 현장이라 정리가 되긴 했지만 가족들이 쓰던 가구며 살림 도구가 그대로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판사가 물어봤죠. 당신 정말 이 집 매입해서 가족들하고 들어갈 수 있겠어요? 이 집 정말 가서 살 수 있겠어? 깨림직할 텐데. 근데 이 조지라는 사람이
그러면 거기 비싼 물건이 있을 수도 있겠네요? 아이, 판사님, 그러면 제가 그런 물건들은 뭐 제 물건이 아니니까 제가 이 시에 기부하도록 할게요. 그런 뜻이 아닌데 지금 이 양반이 이해를 잘 못하나? 이렇게 엉뚱한 대답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던 그가 이 집에 이사 들어가게 되면서 28일 동안 뼈저리게 자신의 말을 후회하게 됩니다. 이게 실제 집이에요. 자, 조지와 조지의 가족들은 이제 기쁜 마음으로 새 집으로 이사를 왔어요. 근데 아무래도 좀 깨름직하잖아. 이 집에서 사람이 죽었고 하니까. 그래서 조지가 자신이 어렸을 적부터 친하게 지냈던 그 카톨릭 교회의 신부를 초청을 합니다. 그래서 그 신부가 집안 곳곳에다가 성수를 뿌리면서 악령 퇴치 의식을 하게 되죠. 사실 조지는 별로 안 하려고 했어요. 근데 부인이 워낙 간절히 부탁을 한 거야. 여보, 너무 깨림직하니까 제발 신부님이라도 부르자고. 그래서 마지못해서 사실 치르게 된 엑소시즘 엑소시즘 행위였어요. 아, 신부님, 저 이런 거 안 믿어요. 무슨 사람이 죽었는데 뭐 여기 영혼이 남아있는 게 그게 말이 돼요, 신부님? 그래도 와이프가 자꾸 하자고 하니까. 하지만 조용히 신부님은 성수를 뿌리면서 의식을 하고 있던 중이었는데요. 갑자기 방불이 나가더니만 나가! 하는 소리를 듣게 된 거예요. 그니까 가족들이 너무나 겁이 난 거야. 근데 그 어떤 누구도 일단 믿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이 목소리를 들은 것 같긴 하지만 뭔가 부딪히는 소리에 잘못 들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사실 그 당시에선 그 어떤 누구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해요. 새 집에 이사한 첫날입니다. 첫날 그들은 이제 잠을 청하게 돼요. 새 집에서 첫날 밤을 치르는 거 그러니까 첫날 밤을 자는 거 굉장히 설레게 되죠. 아직 낯설기도 하고요. 그런데 1년 전 그 6명의 일가족이 죽었던 그 시각 3시 15분. 뭔가 되게 막 불편한 거야. 몸이. 그래서 가족들이 잠에서 깨게 됩니다. 뭔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어떤 이상한 공포감, 그런 걸 느끼게 되는 거죠. 그런데요, 정말 이상한 일이 발생했어요. 그 집에 이사를 들어오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 아빠인 조지가 직장에 나가지 않아요. 그리고 매일같이 집에 거실에만 앉아 있어요. 이상하잖아, 가족들이. 아빠가 회사를 나가지 않고 되게 무기력하게 집에만 앉아 있어. 그리고 조용해지고. 그러다가 어느 날 자신의 딸이 실수로 유리컵을 떨어뜨린 거예요. 쨍그랑 소리가 나는데 갑자기 막 신경질을 내면서 나무로 된 숟가락으로 딸을 막 때리는 거예요. 아빠가 이렇게 폭력적인 사람도 아니었고 뭐 그렇게 큰일도 아닌데 아빠가 버럭버럭 화를 내기 시작하는 거죠. 게다가요, 여기 있는 부인 캐시예요. 부인 캐시는요, 밤에 자고 일어나면 누군가가 옆에서 자기를 보는 듯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뿐만이 아니라 집에 걸려있던 자물쇠가 분명히 잠겨 있었는데 뒤돌아보면 열려있고 이상한 현상들이 집에서 나타나기 시작해요. 문제는 매일 밤 3시 15분만 되면 잠에서 깬다는 거예요. 어느 날은요, 3시 15분 가장인 조지가 목이 말라서 잠에서 깨어나서 1층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랬는데
자신의 집 거실에 걸려있던 십자가가 거꾸로 매달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십자가가 왜 거꾸로 몰려있지 하는데 바로 옆에 창문에 인간의 형상인지 뭔진 모르겠던 어떤 형상이 문을 열려고 하는 거예요. 막 문을 열려고 막 툭툭툭 하는 거야. 너무나 무섭죠. 도저히 조지가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그 집에 악령을 퇴치했던 그 신부님한테 전화를 합니다. 그런데 신부님이 뭐라고 하냐면 신부님도 그동안 몸이 많이 아프셨던 거예요. 그러면서 조지네 가족한테 너 우리가 그 악령 퇴치 의식을 했던 그 방에는 절대로 들어가지 말라는 경고를 하게 됩니다. 이상한 일들은 이런 것뿐만이 아니었어요. 조지는요, 이상하게 그 이사 온 날부터 씻지를 않아요. 아빠가 씻지를 않아. 수염도 깎지 않아요. 게다가 어느 날은요, 아주 이상한 자세로 잠을 자는 거예요. 자식들이 그걸 목격하게 돼요. 그런데요, 원래 귀신 들린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목욕을 하지 않는 거래요. 사람이 귀신이 들리면 목욕을 안 한다네. 하여튼간 그들 가족은 여전히 28일 동안 이 집에서 삶을 계속 살아왔어요. 그런데 실제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자세한 보고 기록이 있습니다. 그걸 한 개씩 말씀드릴게요. 1975년 12월 25일이었어요. 집에 전기불을 켜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조지가 그냥 밖을 보고 밤하늘을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옆에 있던 딸 미씨, 여기 옆에 있던 딸 미씨가 비명을 지른 거예요. 왜? 딸 뒤에 이상한 형체의 괴물 같은 걸 발견하게 된 거죠. 사람이라고는 볼 수 없는데 그냥 뭔지 몰라요. 근데 막 이상한 형체의 물건, 막 형체의 괴물 같은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딸과 아빠가 소리를 질렀어요. 아! 근데 그 순간 그 괴물이 어디론가 사라졌고 딸한테 물었죠. 너 저게 뭔지 알아? 근데 딸이 아빠, 쟤 내 친구야 라는 괴이한 대답을 듣게 됩니다. 12월 26일이 됐어요. 12월 26일은요, 조지가 갑자기 그날따라 배가 아픈 거예요. 그래서 그 배가 아프지? 하고 있는데 부인은 여보, 되게 이상한 향수 냄새가 나요. 이게 향수긴 향수인데 뭔가 좀 찌릿한 것 같기도 하고, 이 냄새가 왜 부엌에서 자꾸 나지? 게다가요, 그날 부인 캐시는 크리스마스 때문에 집에 가지고 있었던 이렇게 사자상 같은 게 있었대요. 근데 그게 돌로 된 모양이었대요. 그 돌로 된 사자상이 혼자서 움직이는 걸 발견하게 돼요. 뿐만이 아니라 저녁밥을 먹고 거실로 가고 있던 조지는 그 사자상이 걸려서 넘어지게 돼요. 그런데 넘어지고 나서는 보통 멍이 들어야 되는데 이상하게도 사자상에 물린 듯한 상처가 다리에 뚜렷하게 남아있는 거죠. 1976년 1월 1일이 됩니다. 새벽 1시가 돼서 잠자리에 들려고 부인이 침대에 들었어요. 그런데 침대에서 우연히 창 밖을 봤는데요. 그 창 밖에 빨간색 눈알 2개가 자신 노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인이 비명을 질렀어요. 남편을 깨웠죠. 남편한테 여보 저기에 뭐 있어요. 저기 빨간 눈 있잖아요. 그런데 남편은 빨간 눈을 발견하지 못했어요. 근데 남편이 창문을 열었더니 창문 밖에요, 무언가가 도망가고 있는 형상의 발자국들을 발견하게 돼요. 1월 4일이 됐어요.
조지는 이제 새벽마다 1층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잠을 못 잔 지 이미 몇 수일이 됐어요. 오늘은요, 이상한 북소리가 나기 시작해요. 북소리가 막 계속 나고 군인들이 군화가 걷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오늘은 뭐야 또? 그래서 오늘은 직접 내려가 봅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찾지 못해요. 그런데요, 그가 아무것도 찾지 못하고 허탈한 마음으로 방 2층에 있는 방으로 올라올 때마다 자신의 부인이 자고 있는 그 침대는 50cm 정도 공중에 떠 있어요. 도저히 조지가 참지 못해요. 그리고 성당 신부님을 부릅니다. 저 제발 이 집에 있는 이상한 것도 좀 제발 좀 쫓아내주세요. 1월 8일이 됩니다. 참, 이렇게 귀신에 시달리고 있는 조지. 그런데 매제가 와이프의 오빠 맞죠? 매제가 조지, 집에 귀신이 있다면서? 야, 그거 귀신 나도 한번 봐도 돼? 나 오늘 이 집에서 하룻밤만 자도 되냐고. 나도 귀신 보고 싶어서 그러지. 왜? 나도 귀신 좀 보자. 그가 집에서 하룻밤을 자고 가게 됩니다. 그런데요, 정확하게 3시 15분 그가 소리를 질러요. 그리고 모든 가족이 다 일어났어요. 그래서 조지가 내려갔죠. 무슨 일이에요? 그랬더니 그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집 딸내미 미씨하고 그 이상한 괴물 물체하고 그 둘이 친구던데 그 둘이 어디 간 거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그거는 지난 며칠 동안 아빠가 듣던 이야기들이었어요. 미씨가 그 괴물을 자기 친구라고 부르던 뭐 그런 이상한 스토리가 있었는데 믿지도 않고 있는 그 스토리인데 자신들만 알고 있는 그 어떤 이상한 괴물에 대한 존재를 매제가 와서 묻게 되는 거죠. 1월 13일이 됐습니다. 도대체 왜 이사 안 가는 건지 모르겠어요. 아무래도 아까웠을 수 있죠. 집 돈 주고 사서 왔는데 귀신만 쫓아내면 된다고 생각하지. 뭐 귀신 봤다고 하루 만에 일주일 만에 바로 나갈 수는 없잖아. 그래도 마음먹고 이사 왔는데. 자, 1월 13일 날 갑자기 이 집 부인이 알 수 없는 언어로 소리를 지르기 시작합니다. 사람의 말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남편이 안 되겠다. 여보, 우리 애들 데리고 일단 이 집에서 다 나가자. 하는 순간 모든 집에 전기가 나갑니다. 그리고 가구들이 혼자 움직이기 시작해요. 아이들과 조지가 엄마와 아빠와 아이들이 전부 다 비명을 질렀고 그들에게는 방 안에 있는 것들이 자신들을 해치려고 하는 감정을 느꼈어요. 이제 더 이상은 안 되겠다. 뜬 눈으로 밤을 지낸 조지의 가족들이 짐을 꾸리기 시작합니다. 1월 14일. 집을 떠났어야죠. 근데 그들 떠나지 않았어요. 또다시 새벽 3시 15분이 됐고 아이들이 자다가 깨어나서 비명을 질러요. 그 비명을 듣고 아빠가 아이들의 방문을 열었는데요. 그토록 궁금했던 어느 이상한 악마 같은 형상과 마주치게 됩니다. 물론 그 형상은 그 방에서 오래 있지 않았어요. 하지만 조지는 분명히 보았습니다. 악마라고 생각될 수 있는 그 이상한 영혼을요. 조지의 가족은 그날을 마지막으로 더 이상 그 집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잠옷바람으로 모두 다 집에서 도망쳐 나왔고요. 더 이상 그 집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이런 괴 현상이 지속되면서 결국 초자연적 현상을 분석해 줄 수 있는 전문가들을 부르게 됐고 그 전문가들이 집안 구석구석을 촬영하게 됩니다. 자, 지금부터
집중하세요. 초자연적, 그러니까 이 집은 이제 비어있는 집이에요. 이 집엔 아무도 있지 않아요. 이 집의 조지의 가족들은 다 짐 싸서 도망갔어요. 그리고 나서 초자연적 현상을 연구한 사람들이 이 집에 왔고, 이 집에 밤이 됐을 때 사진을 찍었어요. 그런데 이상한 사진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이 사진이에요. 뭐예요? 이 사진 뭐예요? 글쎄요. 이 사진 뭘까요? 사진 속에 저택에는 절대 사람이 있을 수 없어요. 지금 이 집엔 다 도망갔어요. 무서워서. 그런데 한 소년의 사진이 정확하게 찍힌 거예요. 사람들이요, 궁금하기 시작했어요. 이 사진에 찍힌 소년은 누구일까? 그런데 여러분,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6명 가족이 몰살된 그거 있었잖아요. 근데 이 사진 속에서요, 마지막 막내가요, 자화상이 있었어요. 이 사진 외에도요. 이 자화상이 뭐냐면 바로 이거였어요. 이제 옛날 시절이었기 때문에 자화상이 하나 그려져 있었는데, 살아 생전에 이 집 아들의 모습과 굉장히 비슷한 거죠. 과연 이 아이는 형한테 아무런 이유도 없이 가족과 함께 몰살당했던 그 집안의 막내 아들이었을까요? 글쎄요. 아직까지 그건 밝혀지지 않았어요. 코가 좀 많이 닮았죠. 이렇게 코가 약간, 지금 이 사진에서는 잘 모르겠지만 약간 코가 이렇게 여기가 이렇게 된 스타일로. 합성 아니에요? 글쎄요. 뭐 쓸데없이 합성 이야기를 만들어낼 사람들 같진 않던데. 어쨌든 여러분, 현재 이 집 있잖아요. 이 집은 미국 뉴욕 근처의 외곽 도시에서 아미티빌 저택이라고 해서 여전히 흉가로 남아 있습니다. 집 자체에 귀신이 들렸을 수도 있죠. 그 귀신이 누굴까요?